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리스크에 대한 관점, 왜 그렇게 리스크를 피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보신 분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헝다그룹, 지금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실제로 뭐 정부 차원에서 걔네가 막아줄지, 아니면은 진짜 터져가지고 뭐 연쇄적으로 뭐 엮여있는 은행이든 뭐든 같이 좀뭐 출렁일지, 그리고 그게 글로벌 증시로 이어질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예측일 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미래에 대해서.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이게 헝다그룹이 엄밀히 말하면은 얘네가 뭐 파산을 한다고 쳐요. 이자 지금 못해가지고 파산을 한다. 그래서 뭐 증시가 얘가 파산을 해서 여기서 엮여있는 회사들이 뭐 은행이랑 해가지고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모르죠.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들이 흔들려서 증시가 출렁일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물음표예요. 그리고 홍콩 증시가 흔들려서 중국 및 상해죠. 상해 및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흔들릴지 다 물음표입니다. 헝다그룹이 파산을 했는데, 만약에 파산을 일단 첫 번째로 할지 안 할지 몰라요. 할지 안 할지 모르고, 파산을 했더라도 엮여있는 회사들이 뭐 적을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이제 금액상 적진 않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회사들이 같이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어져서 홍콩 증시가 출렁일지, 출렁이더라도 그냥 바로 복구를 해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홍콩 증시가 만약에 흔들렸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로 영향을 미칠지, 이거에 대해서 뭐야, 다 모른다는 거잖아. 다 물음표인데 그럼 이걸 리스크를 왜 대비를 하냐. 여기서 생각의 차이거든요. 자, 왜 리스크에 대해서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짜잘할 것 같은 리스크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 터졌을 때 최악의 경우까지를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집에 모기가 돌아다녀요. 모기한테 물린다고 사람이 죽나요? 뭐 물론 이제 저기 막 좀 낙후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말라리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모기는 사실 그냥 해충일 뿐이죠. 그냥 보이면 죽여버리면 돼요. 좀 표현이 격했나? 그냥 잡으면 돼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모기 한두 마리 돌아다니는 거, 자기 전마다 무조건 난 집에 있는 모기를 모두 모두 잡아야지만 잘 수 있어. 집을 샅샅이 찾고 수색하고 전기 모기채 휘두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냥 뭐 좀 주변에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귀 윙 거리면 그거 보이는 애 죽이고 그냥 자죠. 근데 만약에 집에 독사, 독거미, 장수말벌 물리면 사람이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생명을, 그런 독충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차이입니다. 걔네가 독충이 물지 안 물지 몰라요. 나를 집에 있다고 해서 그냥 잘 있다가 갈 수도 있죠. 물지 안 물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모기랑은 얘기가 다르죠. 모기는 그냥 있다가 지나가면 죽이면 돼요. 근데 독충은 무조건 집에서 쫓아내던지 죽이고서 자야 됩니다. 왜? 물렸을 때 타격이 너무 크죠. 타격이 너무 크다.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물렸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독충이 있다면은 걔는
잡고 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기랑 독충 완전 다른 케이스예요. 둘 다 리스크거든요. 근데 모기는 그냥 귀찮아요. 내가 그냥 적당히 치워버릴 수 있어요. 얘가 물던 말던 그냥 내가 좀 피 죽어서 죽이지 이러면 되는데, 물리고 나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아요, 모기는. 근데 독충 같은 경우에는 물리고 나면은 생각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뭐 물론 그 독에 대해서 누군가는 내성 더 셀 수도 있고, 누군가는 타격이 좀 약하고, 누구는 진짜 즉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차이입니다. 물렸을 때 타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도 그냥 짜잘한 거는 그냥 사실 리스크라고 표현도 안 해요. 대신에 이게 만약에 터졌을 때,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터졌을 때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이거는 만약에 터지면, 작년 솔직히 코로나 때 지수 그렇게 내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에 코로나만 했을 때. 코로나가 작년 중국 1월 달에 터졌죠. 1월, 2월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한에서 중국으로 퍼지고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증시를 이렇게 박살냈습니다. 처음 우한 그 코로나가 발견됐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1월인가 2월이에요. 이때는 정작 지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모기 정도겠지, 그냥 중국 내에서 끝나겠지, 뭐 그냥 저쪽 동네는 뭐 자주 나오니까 뭐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 근데 그게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게 모기가 아니라 장수말벌이었구나. 이게 일을 못할 정도예요. 전염성이 너무 강해.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일반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스치면 전염이 돼. 다 퍼져. 그리고 그게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다 퍼졌죠.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안 거예요. 와, 이 독이 엄청 강하구나. 물리기 전까진 몰랐어요. 물리고 나니까 이거 너무한데? 이거 기업들 안 돌아가겠는데? 그런 우려감이, RSI 지표 보세요. 얘가 12까지 내려왔습니다. 12까지 내려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코스피 나오고서 14가 최저점이었네요. 즉 작년 코로나 때 역대급으로 깨졌다는 겁니다. 단기간의 낙폭이. 터지기 전에 몰랐죠. 터지고 나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수만 터졌을까요? 지수는 계좌를 같이 끌고 왔습니다. 이때 웬만한 종목 고점 대비해서 다 50%에서 80% 정도 마이너스 났을 거예요. 즉 이게 큰 독충인지 모기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터지면은 최소한 모기보다는 좀 타격이 있겠는데? 안 터질지도 모르지만, 내가 물릴지 안 물릴지 모르지만 만약에 물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물렸을 때 그 타격이 너무 크게 예상이 된다면은 무조건 피해야죠. 자, 한 번 물리면 죽을 수 있는 독충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얘를 1년에 8번 마주칩니다. 내가 1년에 항상 뭐 한 달마다 어디 산을 다녀야 돼요. 거기에 뭐 이제 모셔놓은 게 있던지, 아니면은 내가 거기를 갔다 와야 되는 그 꼭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마주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최고의 선택은 뭘까요? 최고의 선택은 내가 독충을 죽이면 됩니다. 잡으면 돼요. 근데 그 독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즉, 그 다음 차선책은 8번 마주쳐서
7번 안 물렸다. 8번 마주쳐서 8번 안 물렸다고 쳐요. 마주친 족족 다 물리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 그냥 지름길에 있으니까 얘가 독중이 지름길에 있는데 거기를 가는 게 빠르죠. 갈 때마다 독중을 마주쳤는데 어떻게 8번 운 좋게 피했어요. 운 좋게 피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번 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즉 이게 어느 정도 좀 강한 독충, 내가 물리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물리면은 좀 타격감이 있을 것 같아. 이거 위험해 보여. 그러면은 내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얘 근데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얘 좀 느려 보이던데 움직임? 벌레한테 물려서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한 번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독충이니까 나는 그냥 피해 갈란다. 뭐 매번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가지고 차이가 며칠이냐면은 끽해봐야 3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내가 매매 안 하는 걸로 저 독충 마주쳐서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거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나는 조금 그냥 시간 아끼기 위해서 지름길로 갈래. 독충 마주치면서 나는 피할 수 있어. 피할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인지 아니면은 저거 스치다가 진짜 한번 그냥 삐끗해가지고 물리면은 죽네. 그냥 좀 어차피 여기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있으면은 사라지니까 기다리자 해가지고 사라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일반 정상적인 사람의 마인드일까요? 당연히 피해야죠. 피할 수 있는 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그 마인드가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르니까 머릿속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안 터질 거야. 파산 안 될 거야. 안 나올 거야. 중국 정부에서 막아주겠지.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실제로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고 근데 거기서 안 터지면은 그 다음에 매매 이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터지면은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물려서. 근데 개인들 초보분들의 마인드는 난 그런 거 몰라. 설마 터지겠어. 이거예요. 설마 터지겠어. 설마 걸리겠어. 설마 걸리겠어. 그래서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 하는데 그 와중에 세상에 웃긴 게 이게 처음에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피해가요. 한 3, 4번 막 이렇게 피해가요. 피해가니까 한 2, 3번만 피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본적으로 뭐야 별거 없네. 리스크 별거 없네.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왜? 나는 리스크에 대해서 그냥 뭐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인드로 갔다가 한 2, 3번, 3, 4번 정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뭐 미국 무역 전쟁이든 뭐 탄핵이든 뭐 아니면 좀 유럽 브렉시트인지 막 그런 것들 다 그냥 했는데 생각보다 안 걸리네?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리스크에 대해서 괜히 내가 못하러 저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겪어보니까 별거 없네? 이런 마인드가 자리 잡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한번 시원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8번 피했는데 9번째 물리면 죽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안 걸리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리스크 별거 없네. 준비할 필요가 없네. 그냥 난 매매하던 대로 그냥 날마다 뭐 베팅하고 매매하고 매수하고 이래야겠다. 진짜 결국 터지는 게 없잖아. 이러다가 한번 시원하게 맞는 게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매매도 똑같아요. 매매도 뉴스 보고서 그 막 돌파 매매 이런 거 해가지고 한 2, 3번, 3, 4번 잘 되면은 나 재능 있네? 뭐야 남들 돌파 매매 어렵다던데 그게 막 시장이 가져다 준 그런 작년 특히 그랬죠. 작년에는 진짜 시장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 진짜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사면은 뭐 수익률 그냥 들고만 가면 30% 50%뭐 탈출기에 주고 분할 매수 한 번 하면은 그런 시장이었죠. 작년 유동성이 그만큼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주식 쉽구나. 그때 주식 붐 진짜 불었잖아요. 삼성전자 어디까지 갔더라? 요거 10만원 막 여기까지 갔잖아요. 이런 모습, 우리나라의 시총 1위인 기업이 50%가 2달 만에 올랐습니다. 2달. 2달 반? 이런 걸 보면서 이 당시에 다 뻔했죠. 정말 그냥 삼성전자 10만원 무조건 찍는다. 뭐 우량주들 그냥 다 투자. 왜? 하니까 그냥 세력주에서도 맛보기 쉽지 않은 그 퍼센테이지 50%가 넘는 거를 2달 만에 우량주 누구도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회사 삼성이 60% 50%를 찍어줘요. 다른 대기업들도 대부분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력주 뭐야? 세력주 매매할 필요가 없네. 수급주 그냥 들고 가면 50% 나오는데?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말도 안 돼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상승률이라는 걸 기억을 못해요. 그 뒤에서 이제 매수하고 이거 8만원? 9만원쯤 내려왔으면 이거 10만원 한번 가겠지? 매수하고 이거 8만원까지 내려와? 8만 5천원?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 10만원 다시 가져야겠지. 매수하고 8만원? 정말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닌가? 매수하고 대출 받아서 또 밀려요. 여기서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지죠. 이런 거, 즉 방심이 충분히 한 두세 번 피하면은 개인들, 일반인은 똑같아요. 일반인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언가 회사에서 가끔 보다 보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뭐 회사 돈 얼마 횡령한 사람, 막 은행원, 뭐 고객의 돈 뭐 15억 횡령해가지고 뭐 자기 집 사고 뭐 도박하고 해가지고 날린 사람,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게 처음에 한 번, 두 번 했는데 안 걸리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걸리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리스크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잦습니다. 10년 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에이 설마 저 정도 대기업이 망하겠어 라고 시작을 했다가 연쇄 파산 다다다다닥 하면서 날마다 주식 열리면 마이너스 10% 15%, 그냥 하한가 그 당시에는 15%였거든요 그냥 하한가 쭉쭉쭉쭉. 이것도 똑같아요. 리스크 관점도 매년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리스크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모기인지 독충인지, 그리고 그 독충도 이게 물리면은 진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독충인지, 아니면은 이거 좀 물리면은 뭐 한 팔을 뭐 한 3일 동안 못 쓴다거나 그 정도의 독충인지, 그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죠. 내가 모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매매하면 돼요. 모기는 뭐 물려봤자죠. 근데 이게 진짜 물렸을 때 한 번에 갈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위협적인 독충이라면은 일단은 내가 3번, 4번 피했어요. 근데 거기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 피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이게 논리적으로 왔다가 막 내가 자료 모집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절대 안 터질 수가 없어. 뭐 중국 정부에서 이거 지원한다는 뭐 내용을 내가 뭐 알고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가 지금 겉에 보이는 부채는 이런데 뭐 안에서 내부 사업 뭐 매각하고서 뭐 하면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이어지는 재료들은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 회사 내부에서 돌아가는 임상, 아니면은 막 임원급 뭐 매각, 뭐 아니면은 호재, 이것도 모르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해외 것까지 알아요? 그러면은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최상의 선택이 뭘까요? 내가 그 정도로 갖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 안 터진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냥 일반인이야.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 요 정도 생각이 드는데 얘가 만약에 물리면은 짧으면은 하루 정도 피곤할 수 있고 심하면은 내가 좀 잘못 물리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피해가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거의 이슈가 얼마나 터질지 안 터질지부터 몰라요. 저도. 근데 터지면은 어떻게 될 수까지 있겠구나. 최악의 상황. 작년 코로나도 똑같았다니까요. 저렇게 밀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1월, 2월은 증시가 멀쩡하다가 정작 이게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야 이거 경제 망가지는구나. 이때는 정작 코로나 돌았는데 중국 안에서만 돌겠지.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고 막 세계 들어오고 미국 들어가고 대륙 건너가지고 세계 증시 다 급락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했던 사람은 요런 거 처음 하락이 나왔을 때 뭐 손절을 치고 요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했으면은 베스트였겠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들고 오다가 뭐야 밀렸네? 본절 기다려야지. 올 거 좀 올라와요. 조금만 더 올라와라. 이제 본절이다. 하는데 또 밀려요. 이제 그나마 시장에서 좀 자리 잡으신 분들은 요런 곳에서라도 이거 느낌 싸한데? 이거 진정되기 전까지는 이거 제대로 물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좀 적당한 그냥 꿀벌한테 물린 독침? 꿀벌은 그냥 좀 붓고 말겠죠. 요 정도 상태인데 손절 치자. 일단 치고 꿀벌한테 물린 거 기분 나쁘지만 일단은 진정해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매매하자. 이렇게 해서라도 손절 치시는 분들이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생각 없는 리스크에 아무 생각 없던 개인은 이런 곳에서 매수하고서 요쯤에서 또 사요. 뭔지 몰라도 물 타야겠다. 내려오니까 물 타고서 이 정도면 지수 10% 밀렸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근데 물려보니까 나는 그냥 꿀벌인 줄 알았는데 장수말벌이었어. 쇼크가 와요. 막 계좌에 파란색으로 갔다가 막 물들면서 다 박살이 나기 시작해. 이때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그냥 그 느낌이죠. 자연재해를 맛보는 느낌?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 무력하구나. 내가 몸부림쳐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날마다 종목 열렸다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15% 시작을 하는데 뭐를 해요. 그냥 1억대로 박았는데 그냥 눈 뜰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냥 1,000만원씩 마이너스가 날마다 생겨. 얼마나 무력해질까요? 근데 그거를 물리고 나서 알면 늦는다는 거야. 항상 물릴지 안 물릴지 모르겠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물렸을 때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피하는 게 최상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예비 차원이죠. 백신 맞는 이유가 뭐죠? 코로나 백신 왜 맞죠? 아니 나 코로나 안 걸리면 그만인데? 나 여태까지 안 걸리고 잘 살았는데? 왜 맞죠 사람들?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걸릴까봐.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요. 여태까지도 안 걸렸고. 근데 내가 뭐 사람을 안 만나고 산속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생활하고 뭐 우리 가족들도 있고 친구도 만나고 술 한잔하고 뭐 아니면은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그 자리에 누가 혹시라도 확진자 왔다 지나갔으면 혹은 우리 가족이 어디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걸려왔다면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터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예방 차원으로 맞는 겁니다. 아니 안 맞으면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터질지 안 터질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터진다 확신하면은 쇼 배팅 해야죠. 선물 가가지고 쇼 때려야죠. 세계 증시 흔들릴 거다. 나 판단 났어. 쇼 해야죠. 반대로 이거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럼 그냥 정상 매매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백신 왜 맞냐? 혹시라도 걸릴까봐, 혹시라도 물릴까봐. 이 리스크 안 터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혹시라도 터지면은 진짜 내가 어떻게 될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빈사 상태까지 갈지 아니면은 그냥 내 전체 퍼센테이지 계좌에 뭐 한 30% 정도 피해 입고 말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피하면은 시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3일? 한 일주일? 매매 안 하면은 지나고 나서 별일 없었네? 그럼 난 정상 매매해야겠다. 그러면 내 계좌에 대해서 최소한 손해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장이 좋았어. 아, 내가 오늘 매매했으면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벌었겠다. 이거는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아, 내가 이거 미팅하다가 놓쳤다. 아, 내가 뭐 하다가 놓쳤다. 아, 오늘 휴가였는데 늦잠 자서 놓쳤다.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종목을 매매를 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르고 했더라도 그 정도 수익률을 챙겼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로 아, 이거 매매했으면 이 정도는 했겠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그 생각은 왜 안 하시나요? 내가 이거 맞았으면은 진짜 죽었을 수 있겠다. 내가 이거 말버라트 물렸으면 진짜 사망까지 갈 수도 있었겠다. 사람들이 웃긴 게 긍정적인 생각은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합니다. 주식, 특히 뭔가를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할 때, 아, 난 잘 될 거야. 이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지. 아, 나 이거 하면은 잃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면 투자를 안 하겠죠? 이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패턴이 긍정적으로 생각은 다 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거기다가 한 두세 번 뭐 있었는데 그게 안 터져요. 그러면은 다 피하면은 아, 설마 걸리겠어로 하다가 두세 번 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리스크에 대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다가 이런 거 한 대 나오면은 맞는 거예요. 이거 한 방이면은 계좌 복구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왔다가 다른 수입원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은 거의 일반인 전업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아니면은 복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수 이런 거 조정만 나와도 곡소리 나는 거 아시죠? 주식 카페 가면은 이런 한 10%도 안 되는 지수 조정 나오죠? 요쯤 되면은 아, 주식 지긋지긋하네요. 저는 이제 잃은 돈,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잃기 싫어서 떠납니다. 이런 글들 나오기 시작해요. 주식 카페에서.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이때도 똑같겠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당시에 진짜 계좌 막 마이너스 80% 막 다 찍혔을 거예요. 주식 때려친다고 여기서 막 바닥권에서 손절 치고 근데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야, 나 본절까지 왔네. 아, 팔지 말걸. 그때 내가 밑바닥 제일 밑에서 팔았어 뭐 하면서 지나면서 와, 이제 본절 위로 가네. 미쳤다. 아, 저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데 내가 좀 아쉽네.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 위로를 하죠. 근데 현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팔았거든. 나 이미 바닥에서 손절 쳤어. 미래 알았으면 점쟁이 했죠. 왜 주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리스크가 뭐 진짜 그냥 지수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리스크 두세 번 잘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무언가 특히 큰 리스크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8번 피했는데 9번째 맞으면은 죽어요. 8번 안 물렸어도 9번째에 한 번만 물리면 죽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식 매매 똑같죠? 풀배팅으로 계속 해도 돼요. 풀배팅 계속 해도 됩니다. 뭐 미수 배팅이든 실력 되면 하면 됩니다. 풀배팅 9번 수익 내고 마지막 10번째에서
상패 당하면 제로 세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요. 남는 게 없어요. 9번 수익을 내고 한 번 마지막 거에서 상패 당했는데 내가 수익 난 게 없어. 다 잃었어. 모든 걸. 리스크는 항상 이 관점이랑 똑같아요. 특히 커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꼭 이게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도 이런 거 관련해서 저는 이 말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지수 밀리는 게 매일 좋다고 말씀드리죠. 왜? 현금이 있으니까. 내려오면 저는 땡큐예요. 항상 좋은 종목들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이 종목들은 내려오면 사야겠다 미리 세팅을 해놓고 안 내려오면은 많은 겁니다. 근데 10번 가다 보면은 한 번씩 내려와요. 작년 3월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 친구들한테도 야 니네 은행에서 대출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겨. 야 1억 2억 신용 뚫어. 계좌 뚫어. 2억 3억 사. 그렇게 해서 지인들 계좌 늘려주는 거예요. 왜? 기다리던 지수 하락이 왔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조정이 아니라 이거는 급락장이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어차피 다 같이 죽어.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죽어. 그러니까 야 친한 애들 대출 받아. 돈 모아놓은 거 있어? 꽁쳐놓은 거 있어? 야 나눠 사. 현금 있는 사람들은 그게 돼요. 반대로 풀베팅 들어가 있다가 진짜 그런 거 코로나 급락 한번 맞으면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난리 납니다. 난리. 항상 리스크 이게 2번, 3번, 5번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는데 항상 베이스는 일단은 이 벌레가 이 물렸을 때 얼마나 타격이 클지 최소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무기라고 판단되면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매매하시면 돼요. 근데 물렸을 때 내가 좀 많이 아플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3일 매매 안 하면은 일주일 매매 안 하면은 내가 죽나요? 아니죠. 그 3일 매매 안 하는 걸로 피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해야죠. 리스크는 항상 고관점입니다. 자, 여튼 이게 솔직히 이런 거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실 안 당해보면 몰라요. 상패도 안 당해보면 모르고 그 작년 코로나 3월장 그리고 혹은 그 전에 막 지수 조정 막 10%씩 20% 밀리는 장 안 겪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솔직히. 근데 리스크에 대해서 주식은 항상 대비를 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살아남아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리스크를 항상 대비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고 났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리스크에 대비를 하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